그리고 저는 그 동생의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 인상 깊었어요. 차라리 행복하다. 우리는. 예, 모두가 모두를 서로 이해할 수 있으니. 저도 이 작품을 집에서 읽을 때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네. 다들 안 보이는 분들이 모여서 네. 행복을 느끼면서 산다. 이게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네. 그래요. 예.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노원구 동일로 홍은여. 이젠 그 기억이 아픔이 아니길 바라보며.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아빠의 전화였다. 분주한 시간에 갑자기 울린 벨소리에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머리가 멍해졌다. 이 시간에 전화 안 하는 분이신데 무슨 일이 있나? 엄마가 아픈가? 짧은 시간에 여러 생각이 머리에 스쳤고 급히 전화를 받았다. 딸, 축하해.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지. 사위하고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순간 온몸에서 긴장이 풀리며 정신이 들었다. 그리고는 아빠에게 짜증을 쏟아냈다. 뭐 별거 아닌 걸로 전화를 해. 난 엄마가 아픈 줄 알고 깜짝 놀랬잖아. 내가 갑자기 화를 내자 아빠는 멋쩍어 하며, 엄마 안 아파. 니네 결혼기념일이니 맛있는 거 먹으라고 전화했지.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끊고 나자 또 후회가 밀려왔다. 아빠는 내 결혼기념일까지 기억해서 전화해 주셨는데 오히려 화만 내고 끊어버린 내가 참 한심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드릴 걸. 휴, 이따 다시 전화 드려야겠다. 9년 전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걸려온 전화는 엄마가 중환자실로 실려갔다는 아빠의 전화였고, 그 후 집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됐다. 엄마는 만성 당뇨 환자로 지금은 매일같이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다. 우리 엄마는 3살 때 홍역을 앓아서 두 눈을 실명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이런 엄마의 당뇨 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인슐린 주사를 놓는 우리 아빠 역시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이시다. 3년 전 엄마가 약으로 당뇨 관리가 안 되어 이제는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병원에서 들었을 때 두 분은 고민하셨다. 누가 주사를 놓아줘야 하지? 인슐린 주사는 본인 또는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놓아줄 수 없어서 서울에 사는 나와 동생이 강릉까지 가서 주사를 놓을 수도 없고, 우리 역시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서 마음만 앞서지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이럴 때마다 하늘을 원망하게 된다. 우리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좀 볼 수 있게 해주시지. 아니면 온전히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보이게 해주셔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족을 도울 수 있게 좀 해주시지. 아무런 답도 나오지 않고 원망만 쏟아내고 있을 때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민아, 아빠가 오늘 병원에서 주사를 어떻게 놓는지 다 배웠어. 시각장애인도 할 수 있겠더라. 아빠가 매일 엄마한테 주사 잘 놓을 테니 너희들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아빠는 정답을 찾은 아이처럼 해맑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아빠는 3년째 매일 아침 엄마의 인슐린 주사를 책임지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 또 하나의 인생 고비를 함께 헤쳐나가셨다. 대학을 졸업하고 동생과 나는 서울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서 강원도에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각자의 삶에 적응하며 일상을 살아갈 때 갑자기 아빠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우리 남매의 삶을 뒤흔들었다. 지민아,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위독하다고 자녀들에게 알리라고 한다. 가늘게 떨리는 아빠의 목소리에 숨이 턱 막혀왔다. 우리가 걱정할까봐. 병원에 입원하신 것도 말씀 안 하셔서 몰랐는데 갑자기 위독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남매는 바로 택시를 불렀다. 아저씨, 강릉으로 가주세요.
보이지 않는 우리를 도와 같이 가줄 사람은 없었지만 그 순간 두려운 것도 지체할 시간도 없었다. 먼저 강릉집에 들러서 아빠를 태우고 바로 병원으로 갔다. 하지만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는 달려갈 수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중환자실이 어딘지, 몇 층으로 가야 할지 우리는 방향을 잡을 수 없었다. 우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잊고 무작정 걸음을 옮겼다.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리저리 부딪히는 모습을 보고 택시기사님이 달려와 우리를 엄마가 있는 중환자실 문 앞까지 안내해 주셨다. 우리가 도착하자 다급히 우리를 부르는 의사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다. 난 아직도 그 순간의 모든 기억이 생생하다. 엄마는 심폐소생술로 겨우 의식이 돌아왔고 또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땐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 말에서 엄마가 혼자 중환자실에서 버텨온 시간들이 얼마나 긴박하고 힘들었을지 느낄 수 있었다. 고비를 넘겼지만 다시 심장이 멈추면 회복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에 우리는 안도와 두려움이 함께 들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행히 엄마는 그 이후로 몇 번 입원은 하셨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매일같이 인슐린 주사로 관리를 해주셔서 많이 건강해진 상태시다. 그날 이후로 집에서 걸려오는 전화에는 나도 모르게 긴장하는 버릇이 생긴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신혼살림을 강원도 태백에서 시작하셨다. 안 보여도 여자로 태어났으니 제 손으로 밥은 해먹고 살아야 한다며 외할머니께서는 엄마께 6살 때부터 집안 살림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래서 엄마는 바느질 요리 심지어 장 담그는 것까지 못하시는 게 없다. 하지만 할머니의 엄격한 지도에서 벗어나고 싶어 동네 사람 소개로 만난 빈털터리에 앞도 안 보이는 아빠를 따라 나서서 고향을 떠나 태백으로 오셨다고 한다. 아직도 기억이 난다. 우리가 살던 집은 상수도가 들어오는 곳이 아니어서 아빠는 아침 일찍 물지개를 지고 보이지 않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마을 공동샘으로 가 물을 길어 오셨다. 엄마는 한겨울에도 따뜻한 양말 하나 없이 거의 맨발로 집안 여기저기를 다니며 일하시는 것이 내 어린 기억 속 엄마 모습이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아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두 분은 자식들에게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열심히 살며 조금씩 돈을 모아 우리를 뒷바라지 하셨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자랐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터뜨리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생겼던 것도 같다. 부모님은 우리 남매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일반 학교에 보내셨고 동네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자라기를 원하셨다. 하지만 우리 남매는 칠판도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일반 학교 생활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 남매는 부모님께 절대 말할 수가 없었다. 우리의 힘듦은 부모님께 상처가 될 게 뻔했기 때문에.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는 내가 점점 시력이 떨어져 길만 겨우 알아보고 다닐 수 있을 정도였다. 학교에서 체육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여자 중학교라 꽃을 달아 만든 고깔 모자를 쓰고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고 춤추는 이벤트가 있었다. 나는 열심히 따라했지만 담임 선생님은 나에게 이번 이벤트에서는 빠져달라 하셨다. 나는 알겠다고 했지만 그 상황을 엄마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 엄마는 이벤트에 필요한 검정 치마도 동네 아주머니한테 빌려오시고 고깔 모자 만들 계획도 세우셨다. 엄마가 만들어줄 수 없으니 동네 언니들을 불러와서 만들어달라고 부탁까지 하셨다. 나는 그때 마음과는 달리 엄마에게 마구 화를 내고 짜증을 냈다. 엄마는 당신이 손수 만들어주질 못해 내가 화를 내는 줄 알고 나를 달래기 위해 고깔 모자를 만들어주는 동네 언니들과 같이 먹으라고 라면을 끓여주셨다. 당시 라면은 시골에서는 너무도 귀한 음식이었고 엄마도 라면을 끓여본 적이 없어 물을 너무 적게 넣어 라면은 맛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언니들이 라면을 거의 먹지 않아 라면이 많이 남았다. 그걸 정리하며 치우시는 쓸쓸한 엄마의 뒷모습이 아직도 나의 뇌리에 생생히 남아있다.
예쁘게 만들어진 모자를 들고 엄마가 빌려다 주신 치마를 들고 학교 축제에 갔다. 하지만 나는 축제에 참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운동장 한편에 조용히 앉아 춤을 추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 편지가 소개되면 우리 엄마도 이 사실을 알게 되실 텐데 다 지난 일이니까 엄마가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40살이 되었다. 나는 나처럼 앞이 안 보이는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를 키우신 부모님처럼 자식을 잘 키울 자신이 없어 우리 부부는 자녀를 계획하지 않았다.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동생과 나는 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동생도 작년에 결혼했다. 다들 사람들이 보면 참 미련하게 보일 것이다. 안 보이는 하세요.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서 장애를 물려줬구만. 하며 한심하게 바라보겠지만 우리 남매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물론 장애 때문에 힘든 세월도 많았지만 장애로 인하여 우리 가족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있고 남들이 모르는 우리만의 뜨겁고 애틋한 마음이 있다. 한 번은 동생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누나,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 다 안 보여서 다행인 것 같아. 다 안 보이니까 서로를 너무 잘 이해하는 것 같지 않아? 내 친구네는 혼자 안 보이니까 이해도 못 받고 혼자 너무 힘들어하더라. 이 말을 듣고 나는 동생에게 그래도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게 좋지 하며 엉뚱하다고 야단을 쳤는데 혼자 조용히 생각해보니 이 또한 우리 가족의 축복임을 알게 되었다. 5년 전에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가족 여행을 떠났다. 남들은 가족 여행을 쉽게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가족이 모두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야 여행을 갈 수 있으므로 경비도 많이 들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여행을 가기 힘들다. 정말 오랫동안 계획하여 친구 2명을 섭외하여 한 친구는 아빠를, 다른 한 친구는 엄마를 맡고 조금 보이는 남편은 나를 안내하여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때 동생은 안내자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동생 안내자의 경비까지 마련하는 것도 힘들었다. 동생은 누나, 이번에는 누나가 모시고 다녀와. 나는 다음에 같이 가지 뭐. 하며 경비에 쓰라고 200만 원을 보탰다. 그때 표현은 못했지만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렇게 다녀온 여행이 너무나 즐거우셨는지 친구들만 만나면 항상 여행 자랑을 하셨고 아직도 여행지에서 체험한 코끼리를 탄 얘기를 하며 즐거워하신다. 마음은 부모님 모시고 다시 또 여행 한번 가야지 하면서도 맞벌이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안내자의 경비까지 마련하여 여행 떠나기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다. 어느 날 출장을 가는데 여성시대에서 기억이란 주제로 사연을 공모하는 것을 듣고 마음 깊은 곳 아픈 기억도 나의 살아온 삶이라 생각이 들었다. 아픈 기억을 말할 수 있을 때는 그 기억은 회복된 것이라 믿고 그렇기를 바라면서 우리 가족의 기억을 사연으로 보내기로 했다. 만약 사연이 선정된다면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시 떠나는 계획을 세우고 싶다. (2019) 여성시대 신춘 편지쇼에서 가작의 영예를 아는 홍은연님의 이 작품 심사를 맡은 소설가 장강명 씨는 심사평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이번 심사는 오히려 저에게 삶을 살아갈 용기를 배우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도 있구나 하는 데서 오는 안이한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본심에 올라온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자신의 기억을 인정하고 화해하고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면서 깊은 가르침을 주신 홍은여님께도 감사드린다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동생의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 인상 깊었어요. 차라리 행복하다. 우리는. 예, 모두가 모두를 서로 이해할 수 있으니. 저도 이 작품을
집에서 읽을 때 한번 이 상상을 해봤거든요. 네. 다들 안 보이는 분들이 모여서 네. 행복을 느끼면서 산다. 음. 이게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네. 그래요. 예.